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최jul사입니다. 오늘은 출밴드 설비 이 설계 플로우에 대해서 계획하고 설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이제 KDS 기준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KDS에 따라서 설계 순서가 있는데 예전에 공부했던 방식도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건축물 에너지 설계나 내진 같은 기준이 좀 추가됐을 뿐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수변전 설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변압기가 있고 LBS, 좀 중요한 데는 ALTX나 이런 데 있겠죠. 그 다음 V12, MOF, 디지털 계정기, 또 예비 TR, 또 SA, 각종 설비들에 대해서 또 발전기와 ATX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기들이 우리가 건축물이라든지 학교, 병원 등의 중요한 설비에, 아파트에도 그렇잖아요. 수변전 설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의 감시가 상시되어야 되고, 고장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중요한 전압 전류 역률에 대한 계측, 온도,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온방 감시나 또는 수동 자동 제어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기술사 답안 쓸 때 결말에 이런 내용을 실무에 엮어서 써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전 설계의 계획의 고려사항이 있는데 모든 책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안정성, 신뢰성, 적합성, 경제성, 운영성, 다 좋은 말인데 이게 또 상충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경제성과 신뢰성은 또 반대로 비싼 제품이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목적에 따라서 그 어떤 설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에너지에 대한 세이브나 신뢰성이 높아야 될 거고요.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는 경제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계 순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전 조사, 용량, 수전 전압, 수전 방식, 그리고 배전과 변전 실내 시스템, 모선, 형식, 제어 보호, 변전실 계획, 설계 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한 순서를 봤을 때 물론 산으로서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부하 설비입니다. 부하 설비가 어떤 걸 쓸 것이냐, 이걸 다 집계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역산으로 해서 부하 설비가 10kg짜리가 10개가 있고 어떤 350kg짜리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걸 합해서 여유율과 부유 수용률 등을 감안해서, 부동률 등을 감안해서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기본 설계, 시설 설계할 때 이런 부하 설비를 다 모른다 하면은 보통 우리가 공부한 대로 표준 부하 밀도를 이용해서 추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용량을 알고 그 용량에 따라서 전압이라든지 수준 방식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하 설비가 약 1000kW 이상이다. 그러면 당연히 특고압으로 수전을 받아야 되고요. 500kW 정도다 하면 이제 특고압이 아니더라도 이제 저압으로도 이제 수용이 가능할 겁니다.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설계에 대한 것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하 합계량이 먼저 조사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까 KDS에서 봤던 내용과 많이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최근에는 KDS 기준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KDS를 중심으로 맞춰서 가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사전 조사할 때 우리 건축물의 특징이 어떤 부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변전소나 이러한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변전소가 멀면은 또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인입하는 비용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퍼센트 밸런스에 따른 보호 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전 용량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특고를 할 건지, 투토나인을 할 건지, 잡을 할 건지, 또는 1호소를 할 건지에 대한 것이 조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하를 알면 모든 부하를 합계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표준 부하밀도를 이용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비슷한 건물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라면 그런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이제 레퍼런스를 해서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책에 있는 내용과 많이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답안지 쓸 때 이런 내용을 조금 첨삭해 주시면 실제로는 우리가 비슷한 건물을 조사해서 레퍼런스를 해서 손 용량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언급해 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전 전압 같은 경우에는 뭐 한전 약관에 따라서 뭐 1000kW 또는 1메가와트 이상일 때뭐 토토나인 뭐 10메가와트 이상일 땐 154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수전 방식 같은 경우도 보통은 경제성을 따지니까 1선 그리고 예비 뭐 솔로 그러니까 뭐 CN, CV, W 이런 예비솔 한 회선 정도는 스페어로 가져가는 방식이죠. 보통 2회선 같은 경우는 기본 요금이라든지 설치 비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설정하고요. 배전이나 뭐 변전 시스템 뭐 예를 들면 뱅크를 나눠서 할 건지 또는 그냥 큰 대용량으로 할 것인지 또는 투 스텝으로 할 것인지 원 스텝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기준에 대한 것이 목적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모선도 뭐 그냥 기본적으로 보통 단일 모선 하지만 조금 예비선을 두기 위해서는 전환 가능한 모선도 할 수 있고 진짜 중요한 뭐 전산센터 같은 경우는 뭐 이중 모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세이빙에 대한 문제가 그리고 화재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선실이라든지 에너지 세이빙 그리고 난연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제어에 대한 보호에 대한 거 원방 감시나 로컬 제어라든지 보호 방식, 가전류나 지락, 또 방향 비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변전실에 대해서 뭐 정기적으로 건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실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요. 뭐 이것도 최근에는 뭐 이게 예전에는 뭐 어떤 그 변전실 넓이에 대한 공식 뭐 K 곱하기 루트 스밴드 용량이 0.7등 이런 수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아웃에 배치를 해서 수변전실에 대해서 기기를 다 놓아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증설까지 고려해서 한다라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막연히 책에 있는 내용을 막연히 쓰게 되면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조사를 보시면 이렇게 건축물의 크기, 위치, 예상 가능한지, 거리, 뭐 통신망, KT나 이제 한전 위치, 퍼센트 임피던스 그리고 이제 접지를 위해서 대지 고유 저항 등에 대한 것을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령 용량 산출이라는 것은 용량을 알 때와 모를 때를 감안해서 알면은 그냥 인용률 상상해서 용률이라든지 효율, 여유를 감안해서 하면 최고 좋고 그럼 정확한 수치가 되겠죠. 모르면 과거 실적을 가지고 추정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표에 있는 이러한 보화 밀도를 해서 넓이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산출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최대 수요 전력을 하기 때문에 수용률과 부동률을 이제 계산해야 되고요. 이제 그러한 방식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용량이 나오면 그 용량에 맞는 전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1메가와트나 10메가와트 기준으로 한전 공급 약관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 이런 그림을 쓰든지 또는 표로 하든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수전 방식에 대해서 뭐 용도와 종료도 경청 따라서 뭐 1회선으로 할 것인지 2회선으로 할 것인지 루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러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좀 빠르게 해독하려고 공부를 했었고요. 상세한 거는 또 따로 별도의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목표가 설계 순서에 대한 수변전 설비에 대한 내용을 키워드 형식으로 나열해서 본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공부할 때 전기 안전 기술자를 공부할 때는 이제 우리 답안지에 그 서브노트를 써서 했는 방식이었는데 건전기 할 때는 어차피 이거를 키워드를 알아야 되고 그 키워드를 제가 풀 수 있는 그 트릭을 통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저는 뭐 그러니까 A4 형식의 답안지 형식에는 답안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장판지로 그냥 무작배로 줬고 그냥 그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잡설이 좀 길었네요. 이제 배전 변전 시스템에 대해서 뭐 직강압, 2단 강압에 대한 그 뱅크 구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뭐 말은 이렇게만 했지만 그냥 내부적으로 직강압으로 하면 뭐 금액이 싸겠네, 2단 강압하면 뭐 안정성은 높겠네, 이런 것들이 그냥 제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을 안 되더라도 답안지 답안지 A4에는 쓸 수 있어야 되는 정도의 공부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방식도 그냥 이렇게 그림만 좀 단순하게 그렸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내용들도 제 마음속으로는 그냥 이렇게 이게 자동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변전 기기도 이제 요즘에 에너지 세이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손실형, 이제 최저 소비 효율이나 표준 소비 효율 같은 그런 기기들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방제, 그러니까 오일 변압기보다는 이제 몰드형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유지 보수에 대한 내용도 고려해서 수변전 설계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호 방식 같은 경우도 뭐 저도 뭐 소전에 대한 거라든지 변압기 뭐 비율 차동 비단기랑 뭐 OCR 같은 거라든지 뭐 그것도 뭐 같은 내용이겠죠. 거의 모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규모 모선일 경우에 뭐 방향 비교라든지 내부에 고장나는 모선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뭐 공심 변압기라든지 또 위상 비교, 방향 비교라는 것을 쓸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수용과는 OCR을 이용한 뭐 OCR이나 한시나 순시를 이용한 가전류라든지 그 GR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지락 보호를 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책에서 보고 있는 방식으로 뭐 PVS나 PVCB, CB용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뭐 간이로 할 것이냐, 정식으로 할 것이냐, 돈을 좀 드릴 것이냐, 좀 안 드릴 것이냐 라는 것으로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제실 계획도 아까 정기적, 건축적, 환경적이라는 것을 머리에 탑재를 하고 뭐 부하의 중심에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죠. 뭐 지하 제일 밑에 있다든지 또는 입구 근처에 있다든지 현실과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답안 쓸 때는 이런 좋은 내용을 쓰고 그리고 뭐 높이라든지 그리고 바닥 그 하중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이제 분진이나 수분이 없어야 된다든지에 대한 내용을 표현을 하면서 수변전 계획에 대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거를 50번씩 100번씩 보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한 대로 이게 KDS 네이버나 구글에 보면 KDS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수변전 설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봤던 뭐 조사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수요 전력, 변압기 용량에 대한 것을 확정을 하면 전압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수전 설비를 1회선 2회선을 할 것인지, 회전 전압을 뭐 중간 투스텝 같은 경우는 6.6kg나 뭐 3.3kg 투나인 쓸 것인지, 변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변압기 구성이나 용량, 전격, CTPT, 뭐 MOF, 그리고 단순도 SLD, 단순도를 이제 기본적으로 다 설정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법규 검토가 들어가는데 그 중 하나가 에너지 세이빙, 그 다음 내진 등을 한 다음에 변적을 견적하고 도서를 한다. 지금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은 이걸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다 어느 정도 이거에 머리에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뭐 비슷합니다. 뭐 이름철로가, 그리고 어떤 건축물에 쓰는 건지, 이 수요 전력 추정은 이제 보화 밀도로 할 것인지 실제 보화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부하율과 수용률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럼 뭐 고려사항 같은 경우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 수용전압도 그냥 한전 공급 약관에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종료도에 따라서 뭐 다 수전을 한다, 분해도 뭐 이렇게 2.9, 3.3, 6.3으로 한다.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글로만 되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저처럼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서브노트 또는 소치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저의 그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뭐 제가 맞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본인의 스타일대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 설계 전략, 단선도 등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검토되면 설계 도서에 해서 설계가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뭐 특별하게 뭐 계산식의 예산 이런 게 없습니다. 다 보면은 배치를 해서 수량들 배치를 해서 면적을 견적한다. 당연히 이게 맞고요. 우리가 CAD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뭐 문이라든지 그리고 뭐 판넬들, 변압기, 발전기 이런 걸 했을 때 면적을 변경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레퍼런스가 되는 같은 프로젝트성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면적에 조금 가산을 해서 실제 배치를 하면서 여유를 두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공부하는 수요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